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F1 유학 비자를 받으러 가는데요. 그 비자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2020년에 입학을 했었어서 작년에 비자 인터뷰를 봤어야 하는데 I-21까지만 받고 디퍼를 결정하게 되면서 실제로 인터뷰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I-20를 받아서 드디어 내일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I-21 서류를 먼저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I-21의 서비스 아이디나 이런 정보들을 먼저 아셔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I-21을 받으려면 일단 Financial Document, 그 잔고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빨리 작업하셔서 학교에서 I-21 빨리 Approve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편으로 안 보내주고 이메일로 그냥 발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디퍼를 했기 때문에 3월 중순에 그 파이낸셜 다큐멘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열어줬어요. 디퍼했던 스튜던트한테만. 그래서 그때 파이낸셜 다큐멘트를 바로 업로드했고, 근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I-2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그 학교 직원한테 메일을 썼더니 자기가 first approver인데 아직 제 애플리케이션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곧 자기가 미팅이 있다면서 이걸 관리하는 부서랑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내로 바로 I-21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와서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했고, I-21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서비스 피를 내셔야 되고요. 서비스 I-901이거든요. 그거를 내시고 나서 그게 얼마냐면 350불이었어요. F1 같은 경우 350불 금액을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DS160라고 해서 정말 저도 한 이틀에 걸쳐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번은 이미지를 비자 사진을 업로드 했는데 뭐가 자꾸 안 넘어가고 에러가 나가지고 다음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DS160를 저는 막 최근에 여행 갔던 나라도 많고 해서 꼼꼼히 보느라 이틀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DS160를 마무리 지으시면 비자 수수료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비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192,000원, 2021년 4월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했을 때 192,000원을 그 Bank of America 서울 브랜치 가상 계좌를 줘요. 그러면 그 가상 계좌에 beneficiary name은 CGI Federal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192,000원을 입금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꼭 제 이름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번호이기 때문에 그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그 다음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예약하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그냥 날짜가 이렇게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일주일 안에 볼 수 있는 날짜가 있어서 월요일로 예약을 했고요. 나중에 또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주 목금에도 또 날짜가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준비하다가 월요일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굳이 더 땡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비자 인터뷰는 2번 정도는 날짜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MT 스팟이 뜨는 거를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비자 준비하는 거 있어서 DS160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했던 것 같아요. I-20만 오면,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피 350불 내시고, 그 다음에 DS160 그거 작성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비자 수수료, 비자 인터뷰 수수료를 내시고 한 192,000원, 그리고 나서 비자 날짜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끝이 났고요. 뭐를 인터뷰에 들고 가야 되느냐? 여권을 들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여권을 새로 갱신을 했어요. 구여권이 사실은 기간 만료일이 2023년 2월이었는데 혹시나 이제 갔다가 뭐 H1B를 받게 되거나 뭐 스탬 그 OPT를 받게 되거나 했을 때 기간이 넉넉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9일 날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구여권과 신여권, 그리고 저는 구여권에 제가 옛날에 교환학생을 갔던 J1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비자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무조건 다 들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초록색 이렇게 바 같은 거에 바코드가 있는 이런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가시면 되고, 뭐 예약 시간 1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예약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인터뷰에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자기기는 소지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보니까 핸드폰이랑 에어팟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패드를 원래 들고 가고 싶었는데 기계가 하나밖에 맡겨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안 들고 가고 핸드폰이랑 에어팟만 가지고 갔다가 핸드폰 에어팟은 1층에 맡기고 2층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DS160 이 confirmation, DS160 confirmation 서류 이렇게 생긴 서류를 들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서류를 들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이 Service I-901 payment confirmation, 요런 Service I-901 영수증을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I-20를 이제 요런 식으로 요렇게 F1이 적힌 I-20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school name이랑 뭐 그 major까지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student funding for 9 month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tuition fee랑 그다음에 living expense를 합해서 학교에서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지 필요한지를 금액을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 금액을 뭐 넘어서도 좋고 아니면 딱 이 금액이 있는 잔고 증빙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tuition fee가 6만 불이고 living expense가 3만 3천 불이어서 토탈 9만 3천 불이 필요할 거라고 써 있고요. 9개월 동안. 그리고 student funding for 9 months에서는 personal funds가 81,000이고 제가 scholarship을 받았어요. 그래서 scholarship이 12,000 해서 토탈 93,000불. 그러면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저는 scholarship을 받았기 때문에 81,000불만 있는 그 잔고 증빙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필수 하나 더 있습니다. 필수 요 비자 사진이 필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비자 사진.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그냥 막 여기에다가 여권 사진이랑 이것저것 사진 다 넣어가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여권 만들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건 작년에 여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비자 서류 사진을 똑같은 걸로 내면 당연히 이게 최근 6개월이 아닌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약 한 달 전에 다시 찍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서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뭐를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가는 서류들이 있어요. 저는 재직증명서를 영문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옵셔널이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게 재직증명서, 뭐 직장인 분이신 경우에.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Account Balance 해서 영문으로 본인의 여기 보면 USD로도 나와요. 그래서 USD로 아까 말씀드린 그 총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약 한 달 좀 안 되게 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요거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비자를 거절당했던 이력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회사의 미국 본사로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됐었는데 그때 L1B 비자였거든요. 이게 약간 주재원 비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거절을 당했어가지고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까봐, 왜냐면 여기에 어떤 항목 때문에 승인이 될 수 없었는지가 써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스콜러십 서류를 여기에다가 또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가고요. 제 토플 점수도 뭐 이건 정말 불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제 토플 점수 종이를 성적표를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제 대학교 Korea University Academic Transcript 영문으로 된 거를 들고 갑니다.
2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Korean University Transcript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장학금을 4번을 받았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Best Honor Scholarship 블라블라. 그래서 그거 장학금 증명서를 또 가지고 가고요. 혹시 몰라서 여권 4번도 칼라 복사를 해놨어요. 뭐 이건 불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제 영문 이력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그 다음에 거기 DS-160을 작성할 때 보니까 제 월급이나 이런 걸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payroll statement에서 지난달 3월 2021년 제 payroll을 증명해주는 서류까지 옵셔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더더 뭐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뭐 혹시 몰라서 노파심에 준비한 게 제가 작년에 받았던 F1 뭐 이거 필요 없겠죠. 그냥 일단 다 들고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때 받았던 성적표 그 다음에 이스타 받았던 것까지 다 증명을 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서류는 다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 같은 경우에 F1은 사실 생각보다 뭐 쉽게 발급이 된다고들 하죠. 뭐 F1이긴 해도 일단 비자 거절 이력 자체가 있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괜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충 예상 질문을 적어서 한번 제 아이패드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시간 날 때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포인트들로 얘기를 할지 그냥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다시 노트북으로 더 이제 세세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나왔던 질문들 정리한 거랑 예상 질문을 공유를 드릴게요. 1번, 대학원 진학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2번, 왜 미국의 학교에 가야 되는지. 3번, 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특정 학교를 선택했는지. 4번, 무슨 과정인지, 정확한 지원 학과 모양은 뭔지, 내용이 뭔지. 5번,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6번, 지원 과정이 석사인지 박사인지. 7번, 교육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8번, 지금 직업과 잡 타이틀은 뭔지. 9번, undergrad 때 무슨 공부를 했고 언제 졸업했는지. 10번, 재정 지원은 어디서 받는 건지. 본인이 일을 해서 번 건지. 그 다음에 11번, 가족은 무슨 일을 하는지. 12번, 비자 거절이 됐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미국 여행은 최근에 언제, 어디로, 왜,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13번, 부모님 또는 친척이 미국에 있는지. 14번,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너무 자주 가가지고 1년에 막 대여섯 번씩도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왜 자주 갔는지 이거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질문만 조금 제가 예상 준비한 답변을 얘기 드리자면, 1번, 대학원 진학 목적에 같은 경우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것을 꼭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커머스 쪽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데 일단 1번은 나는 이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뭐 promotion to manager or managerial position에 되고 싶은, 그 advance my career를 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번째는 저는 소비재 쪽에 이커머스를 하고 있다 보니 나는 빅테크 이커머스 플랫폼 컴퍼니 같은 데로 이직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테크니컬하고 데이터 애널리티컬한 스킬이 필요하다. 왜 미국의 학교를 하느냐. 1번, 제가 실제로 2019년에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한국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 한국 모교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엔가 최초로, 사실 재작년에 시작은 했네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히스토리가 짧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테크 컴퍼니로 이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베이에리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게 제가 테크 인더스트리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어쨌건 거기서 이제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왜 이 학교를 선택했냐? 1번, 로케이션. 당연히 뭐 실리콘밸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케이션 때문에 더더욱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빅데이터나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있어서 베스트 패컬티를 나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밀리, 제 커슨이 그쪽에 살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또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1년 동안 사는 데에서 뭐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무슨 과정이냐? 저는 Masters in Business Analytics에서 마스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외워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ne-year 프로그램이고 샌프란시스코고 globally for value for money number 4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 학교를 선택했냐라고 했을 때 요런 랭킹이 좋았다 뭐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그 인터뷰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작년에 50명밖에 안 왔네요. 많이 디퍼를 했나 봐요. anyway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상 답변을 조금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답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DS160에 답변해 놓으신 그 부분과 어긋나지 않게 컨시스턴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내일 비자 인터뷰를 하고 와서 또 후기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뭐 그 외에 또 궁금하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커멘트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Why are you going to grad school? Well, I'm an e-commerce senior specialist. I need to acquire expertise in business analytics to advance my career and get promoted to managerial positions. Secondly, I want to work for Korean big tech e-commerce companies like Naver, Coupang, or Kakao, and I really need to further build technical and data analytical skills to do so. Why did you choose schools in the U.S.? Well, I honestly didn't have any option when I started looking for this program in Korea, business analytics, because it's such a new field, and Korean graduate schools didn't really offer this specific program. So I had to look for schools in the U.S., and they did. And secondly, I think I wanted to be in the Bay Area with access to the Silicon Valley because it's the best location to learn business analytics and be at the heart of the world hub of innovation. Why did you choose this school? First, I chose this school because of its prime location in SF and access to the Silicon Valley. And I also like the fact that it was on the West Coast. But more importantly, the school really had best faculty and industry experts in the field of big data and data analytics. And it was ranked globally number 4 for value for money. Management sciences and quantitative methods. So in easier words, it's Masters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We call it MSBA. And this is a combination of data science and business knowledge and management plan after you finish this program. Well, when I finish my master's degree,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I'll apply for managerial jobs in Korean e-commerce big tech companies, as I mentioned, such as Coupang or Kakao. And I'm confident that my this 1-year-long intense program will help me succeed in getting a higher position job at those companies. What did you study in undergrad, and when did you graduate? I studied psychology, and I graduated in 2016. How are you financially sponsoring your study? It's all my savings from income. Please explain about your visa rejection history. Well, my L1B application was sponsored by Adidas US headquarters, was rejected 2 years ago. When did you go to the US? Like, when was the most recent trip? Who did you meet? Well, I went to Miami in January 2021. I was able to work remotely, so I decided to visit my friends and, just spend some time with my friends. So I visited my close friends in Miami. Do you have relatives in the US? Yeah, I have some relatives. My uncle and cousins live in the US. Okay. I think I'm ready. 이렇게 준비 서류까지 내일 가져가고 결제 말합니다. approve 해주세요. 여러분, 저 비자 승인됐어요. 와!
제가 F1 비자 오늘 8시 아침 8시 반 면접이었고요. 좀 일찍 가려고 아침 8시쯤 도착을 했어요. 꽤 기다렸어요. 그 영사분들이 바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세 분이 계셨는데 백인 여자분, 좀 젊으신 여자분, 좀 젊으신 한국인 남자분, 그리고 약간 중국인 교포분? 여자분이 계셨는데 다 너무 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한국인 중간에 계신 분은 막 한국어로 그냥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조금 어눌하시긴 한데 그냥 한국말로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왼쪽에 백인 여자분도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고요. 거절당하는 경우도 근데 좀 있었어요. 심지어 뭐 제 앞에 엄청 사람이 많았던, 그래도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 정도는 거절을 당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막 엄청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또 그 영사분들의 뭔가 그런 태도나 이런 거는 너무 막 친절하셨거든요. 막 계속 다 들어주고 일단 끝까지. 저는 일단은 2년 전에 3월에 L1B 주재원 비자 그거를 거절당했던 적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때 영사운이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뭐 제가 그 당시 더 어렸었고 완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직장 한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본사에 그렇게 약간 L1B 비자는 또 specialized knowledge나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미국인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knowledge를 갖고 있다라는 게 뭐 직장인 3년 차한테 뭐 그걸 납득을 못하는 영사는 납득을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 영사분이 너무 막 그냥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일단 너무 불친절하셨고, 제가 비자 서류를 내자마자 이 비자가 얼마나 받기 어렵고 까다로운 비자인지 아냐면서 방금 뭐 누가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건 여러분 진짜 미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영사운이 저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specialized knowledge 이런 거의 기준이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제가 저희 회사가 globally 뭐 누구나 아는 회사고, 솔직히 뭐 immigration lawyer도 다 해서 서류를 정말 준비를 해갖고, 근데 제 생각엔 뭐 제가 싱글 여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로 거절을 당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만약에 그때 다른 영사를 만났더라면 통과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걸려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들어서 계속 지켜봤는데 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아무나 돼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여자분, 그 중국계 교포 같으신 그 여자분이 한 명을 어디 그 따로 separate room으로 부르셨고, 거기서 막 거의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저분한테는 안 걸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건 저는 그 백인 여자분, 제일 왼쪽에 계신 백인 여자분한테 걸렸는데, 일단 막 저는 2년 전 그 인터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제 머릿속에는, 근데 그분은 제가 진짜 인사하자마자 굿모닝 뭐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막 완전 그냥 심통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굿모닝 막 이러면서 너무 그냥 태도 자체가 다르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 What do you do here? 그래서 제 job을 물어봤었고, 막 그러냐면서 이제 그래도 그 브랜드를 아시니까 그러시다가, 그 다음에 뭐 왜 대학원을 가냐고, where and 갑자기 이제 인터뷰 끝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 To advance my career and I'll get promoted to managerial positions. Also, I want to work. 그러다가 뭐 why this specific school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근데 갑자기 막 약간 좀 당황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Silicon, because it's located in the Silicon Valley, in the Bay Area, and I thought that was the best place to learn data analytics. So I was confident that I could gain a lot out of 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네요. 그래서 뭐 your English is really good 뭐 이러면서 뭐 did you live abroad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I actually studied abroad. I was an exchange student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or a year 했더니 자기가 조지 워싱턴 마스터스를 하셨대요. 그래서 I did a master's at George Washington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really 이러면서 갑자기 막 친한 척을 제 본교도 아닌데 교환학생이었을 뿐이었는데 막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마음이 놓였고 이제 그러다가 뭐라고 하셨지? 제 직업이랑 왜 대학원을 가는지랑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그 세 개가 메인으로는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어떻게 이거를 누가 페이하고 how are you financing your study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using savings from my income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은 끝났고 그래서 막 your visa is approved 하면서 막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막 How did you like GW? 그래서 GW가 조지 워싱턴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막 perfect location 하면서 막 되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간에 영어도 칭찬해주시고 해가지고 막 저도 막 Thank you 막 이러면서 너무나 또 좋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인터뷰를 보잖아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진짜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년 전에 너무 그 트라우마 같은 그리고 2년 전에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회사가 누구나 아는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겠지 당연히 좋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사실 영서한테 뭐 이유도 못 묻고 그냥 나온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진짜 무슨 드라마 한 장면처럼 갑자기 막 이러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왈칵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영사의 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저는 재작년에 면접 보고는 막 매일 밤 잠을 못 자면서 내가 이 영사만 아니었다면 막 물론 제가 뭐 그 L1B 비자를 받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면 싱글이고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엔지니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영사였으면 이 정도 규모의 회사의 브랜드면 뭐 알아서 잘 이제 했겠거니 하고 충분히 그 회사에 그걸 믿고 발급을 해줬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왜 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증명을 서류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납득이 가면 비자를 충분히 발행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사에 대한 그런 운에 대한 것 때문에 막 이 영사만 아니었으면 막 그런 생각에 진짜 잠을 못 자고 그냥 거기가 제일 안 보이는 왼쪽 창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제 비자 F1 인터뷰 후기를 전달드리고요. 저도 사실 저는 게다가 비자 거절 이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1 비자는 학업의 목적만 잘 전달을 하시고 막 너무 어버버버하지만 않으시면 웬만하면 거절당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미국 유학 화이팅입니다. 안녕.